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즉 IP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슈퍼 IP를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슈퍼 IP 하면은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다방면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IP를 뜻합니다. 특히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콘텐츠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요. 오늘 웹툰 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한때 이제 우리나라 그 만화 잘 안 봐서 이제 네. 만화는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최근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맞습니다. 네. 이게 웹툰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만화 쪽으로 완전히 시장이 쏠려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디지털 쪽으로 이제 웹툰이 커지면서 이제 K 웹툰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웹툰 산업은 이제 단순히 그런 만화 보는 거 외에도 다양하게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2차 가공이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성 네. 측면에서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들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현영 연구원께서도 좀 보시죠. 많이 봅니다. 예, 요일별로. 언제부터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게 네이버 웹툰이 2004년 5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저도 뭐 딱 그때부터는 아니더라도 한 2008년 9년 예, 취업하고 나서부터 한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뜻하는 웹하고 네. 그러니까 만화 그를 뜻하는 카툰이 합해져서 맞습니다. 웹툰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각종 플랫폼 매체에서 이제 그 연재되는 디지털 만화인데 맞습니다. 네. 그게 참 보기도 편하고요. 맞습니다. 출퇴근 이런데 이제 그 무리할 때 많이들 보시죠. 지하철에서 예. 버스에서 보기도 편하고 네. 잠깐 일하다가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만화하고 웹툰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일단은 이제 만화책이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서 형태로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커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간의 제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일단은 그 도서를 구입을 해서 그렇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라는 소문이 퍼지기까지 구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네.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디지털 형태고 네.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크롤 다운으로 네. 예, 쭉쭉 이렇게 위로 올리게만 하면은 한 편의 만화를 편하게 가볍게 즐길 수 있으니까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야 그 만화 그 웹툰 재밌는데 한번 봐봐라고 했을 때 네. 바로 그냥 자기 스마트폰 꺼내서 스크롤 다운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 측면 또 다른 IP의 확장성 측면 이런 것들이 장점들이 많이 이제 부각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뭐 한 5조 6조까지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전 세계 시장은 그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2000년대 2003, 4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4, 네. 5년인가? 그때 나왔을 때는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좀 맞습니다. 퍼지는 것 같더니 네. 어느 순간 탁 퍼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는 거는 어떤 웹툰이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2010년대 초반 이때 네. 보면은 이제 그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조석 씨의 마음의 소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최장기간 연재를 끌어가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웹툰이라는 게 상당히 스토리 라인도 있고 네. 나름의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매주 한 편씩 보통 나오거든요. 주당 하나 나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는 재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갖추어지면서 좀 빠르게 확장이 되었고 특히 또 20대 30대 비교적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디지털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웹툰도 같이 퍼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 안 하면서 만화책 보면 이제 혼나고 막 그랬는데 네네. 요즘은 웹툰은 몰래 보기도 참 좋아요. 운동할 때 보기도 좋고. 아주 좋죠. 공부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네. 보다가 딱 하면 딱 휴대폰 이제 맞습니다. 꺼버리면 되니까. 또 요즘 스마트폰 그 이렇게 필터 해두시면은 네. 옆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사선에서. 맞아요. 예. 네. 농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웹툰 산업 규모가 어느 예. 정도라고 하셨죠? 지금 한-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국내 정확하게. 시장만 봤을 때는 네. 한 1.8조 원 아. 정도까지 이제 한국 콘텐츠 산업진흥원에 네네. 따르면
한콘진이라고 보통 줄여 부르는데 거기 자료에 따르면 한 1.8조 원 정도 규모 되고요. 네.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만화 시장 8천억 정도까지 합해서 보면 한 2조 6천억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웹툰은 1.8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웹툰이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 시장이 한 6조 원인데 네. 그중에 거기서? 1.8조 원, 거의 30%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 소위 K 웹툰이다.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K 웹툰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네. 흔히 만화 종주국이다 하는 일본을 네. 넘어선 건가요? 아직 어떻습니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만화 시장이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됩니다. 다 네. 웹툰은 아니지만 네. 네, 디지털 만화 시장만 한 4조 원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보다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큰 시장이 일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확장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네이버 웹툰이 국내에서 네. 1년에 한 100편 정도의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네. 그 가운데 20% 20편이 웹툰 원작이고요. 아. 그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웹툰입니다. 아. 그래서 드라마의 원작 IP를 공급하는 어떤 용도, 목적 네, 이런 네. 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확장, IP 비즈니스죠. 이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확장했고 또 이런 IP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다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의 IP인데 다른 제작사들이 제작해서 주목받고 넷플릭스에 고가에 판매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럼 한번 제작을 내재화해보자라고 해서 네이버가 한 2, 3년 전부터 밑에 제작자 회사 4군데를 설립했어요. 갖췄어요. 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드라마도 제작하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자 회사를 4개 정도를 갖추고 있고요. 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는 공동 제작으로 시작했다가 한 1, 2년 전부터 네. 자체 제작도 하고 1년에 한 2편, 3편 그렇게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례로 이제 4월 3일 네. 4월 3일에 이제 유미의 세포들 네. 애니메이션판이 개봉이 오늘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 네. 4월 3일 아닌가? 그러면 내일입니다. 네. 예, 제가 날짜를 좀 헷갈렸는데 4월 3일에 제가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4월 3일에 유미의 세포들 극장판이 국내 극장에서 개봉이 되는데 그 유미의 세포들을 TV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드라마로도 했습니다. 드라마로. 그래서 보통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네이버 웹툰 IP를 가지고 네. 드라마로도 만들고 굿즈로도 만들고 또 이번에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도 4월 3일에 맞습니다. 개봉을 한다 이 네, 뜻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을 애초에 그 만화를 그린 네. 그 작가한테 원래 IP 지적 재산권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를 그럼 네이버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제 판권 계약을 하는 거죠. 네. 네이버 그 이제 웹툰을 그린 작가하고 네. 네이버 간에 보통은 이제 IP 2차 가공에 대한 판권 계약을 하고요. 네. 그 계약 구조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권 2차 가공될 때는 작가 쪽이 조금 더 협상력이 우위에 있고요. 네. 좀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동일한 IP가 해외 쪽에서 영상화된다거나 2차 가공될 때는 네. 아무래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쪽, 회사 쪽이 조금 더 협상력 우위를 가진다. 요 정도 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웹툰 산업이 잘 되는 배경을 조금 네.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 웹툰이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에 올라가 있는 웹툰의 개수가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웹툰이 확장될 수 있는 이야기는 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계속 작가군들을 개발한다는 거죠. 소위 일정 뭐 유명한 스타 작가의 웹툰만 계속 연재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베스트 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새로운 작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인디즈라는 이름으로, 아. 미국에서는 또 캔버스라는 이름으로 아. 현지의 로컬 작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소위 고인물이 되지 않게 오랜 뭐 하나의 스타 작가가 지배하는 생태계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연령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처음에는 이제 20대에서 40대 위주로 즐기던 웹툰이
점점 이제 연령대가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미의 세포들을 봤었으면 좀 얘기가 쉬울 텐데 네네. 유미의 세포들이 처음에 이제 웹툰으로 올라왔다가 네. 그게 그게 드라마로 나왔던 게 한 2년 전이었나요? 2, 3년 됐습니다. 그쵸? TVN에서 네. 드라마로 나왔었고요. 16부작인가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시청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 또 유미의 세포들 말고도 네. 여신강림이라는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아주 아주 유명합니다. 아, 전 아직 안 봤는데 네. 여신에 주목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깁니다. 이야기가 긴데. 예, 여신강림 같은 이야기도 이미 네. 드라마로도 나왔고 네. 또 여신강림은 이제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 네. 지금 가공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알려지기로는 지금 한 여름 시즌쯤에 이제 미국에서 공개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 공개하는 좀 배경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이미 드라마화하기도 했고 사실 네이버 웹툰이 하반기에 네.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상장 시점쯤 해서 네. 실적도 조금 더 좋게 보여야 되고 네. 또 이런 IP의 글로벌 영향력이 우리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신강림이나 미국 현지 작가가 쓴 로어 올림푸스 같은 네. 이런 대표적인 IP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빠르게 확장시키려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로 흥행하는 게 훨씬 확산 속도 빠르거든요. 웹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나스닥에 그 IPO 맞습니다.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얼마나 걸려서 실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지금 얘기는 6월, 7월이 유력합니다. 네. 그럼 6월, 7월 정도에 IPO가 완료되면 당장 이제 모바일 MTS로 상장한 날부터 바로 밤에 요즘 이제 10시 반 장이 시작하잖아요. 미국 장이. 네, 네.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밤에 잠 못 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예. 모기업 네이버에도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네이버 웹툰의 가치에 대해서 네. 웹툰 만드는 회사인데 최소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밑에 이제 웹툰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광고도 있고 쇼핑도 있고 금융도 있고 웹툰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나머지 요소들은 네이버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 웹툰 쪽이 미국에서 상장을 한다면 그 가치만큼은 네. 네이버 주가에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네.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지금 20만 원도 하회하고 있는 네이버 주가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꾸 계속 네이버만 얘기해서 그런데 카카오도 네.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북미 자회사를 중심으로 네. 시장 공략에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타파스 엔터라고 하는 회사를 거의 1조 가까이 1조 이상 베팅을 해서 사왔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 현재 있는데 타파스 엔터 밑에 웹툰 앱 따로 웹소설 앱 따로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아.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 앱도 통합하고 UI, UX를 좀 더 글로벌 지세대들이 네. 선호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이 이제 거의 완료 단계고요. 네. 이게 끝나게 되면은 조금 마케팅도 강화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이 시장을 먼저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 많이 선점한 상태인데 네. 후발주자인 카카오도 M&A를 통해서 타파스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고 있고 네. 또 카카오도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글로벌 빅히트 IP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앱 개편 같은 것들 지금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요즘 TV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닭강정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기 웹툰으로 맞습니다. 한 거죠. 닭강정도 이제 네이버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됐고요. 이게 뭐 사실 개별 IP의 흥행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100개 드라마 중에서 20개가 거의 웹툰 IP. 근데 네. 사실 이게 100에 20이면 20%라서 뭐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흥행한 드라마로 모수를 압축하면은 거의 40에서 50%. 아 그런 예, 거예요. 흥행한 드라마 2편 중에 한 편이 네. 웹툰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드라마 괜찮다 보면 그거 웹툰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제작자들이나 자본을 넣는 입장에서 본다면 웹툰에서 찾겠죠. 그렇죠. 웹툰 IP면 일단 흥행 확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그러면 이렇게. 웹툰 네. 원작이 콘텐츠 시장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최근 이제 들어서? 스위트홈 스위트홈. 같은 게 스위트홈이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거기도 네이버예요. 아 그것도 웹툰이었군요. 웹툰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시즌 1 그리고 네. 시즌 2까지 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방영이 됐고요. 네. 올 여름 시즌에 시즌 3까지 가는 네. 예, 2까지 나왔었죠. 2까지 나왔습니다. 궁금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3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한국 드라마도 좀 시즌제가 이제 좀 안착을 해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일정 부분의 팬덤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웹툰 IP가 많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까 여신강림 말고도요. 그 뭐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였습니까? 그것도 웹툰 웹소설이고요. 예, 지옥. 모범택 씨.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 신과 함께. 신과 시네타, 예, 맞습니다. 마스크걸 이런 것도 놀랍게 맞습니다. 봤어요. 마스크걸도 웹툰이고요. 아.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IP들의 8개 중에 7개는 거의 네이버.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이버가 그만큼 아. 아무래도 먼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네, 뭐 네. 네이버 카카오보다 뭐 누가 우월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와서 축적된 IP가 훨씬 네. 많다라고 그럼 보고 이런 있습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 일단 상당히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일단은 네.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랑 일본 시장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 있기도 했고 여기서 이제 땅 따먹기예요. 여기는 성장 자체가 막 가파르게 나온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웹툰을 보고 있고 성장은 이제 그냥 뭐 중속 성장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점유율 뺏어먹기 게임이고요.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 지역 하다못해 동남아 지역만 하더라도 웹툰의 보급률이 되게 낮습니다. 네. 아직 사람들이 웹툰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로컬 작가들의 유명한 웹툰이 없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한국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번역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작품의 숫자 같은 것들을 다 태국어나 뭐 영어나 일본어로 다 번역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로컬 생태에 갖춰가면서 그런 해외 지역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점 의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미국 시장, 남미 시장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깃발 꽂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 선점 의지로 먼저 들어가는 쪽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은 마케팅 경쟁, 나머지는 이제 시장 선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IP 지적 재산권을 토대로 만든 그 네. 2차 부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네. 아닌 것들보다 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잘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거는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서 네. 누적 조회수 1억 회 이상. 네. 예, 한국 드라마 중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 이상 드라마들을 2023년도 거를 쭉 추려보면은 한 10대 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 채널 동시방영까지 합하면 한 15편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거의 한 40%가 웹툰 IP 원작입니다. 아. 예, 그 정도로 그렇구나. 예, 단일 출처로서 시장의 40%를 차지한다?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웹툰 IP 쪽으로 찾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뭐 200억, 300억짜리 드라마도 그 정도면 이제 텐트폴 아닌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400억, 500억씩 이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네. 이거 뭐 검증된 IP야?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500억짜리, 600억짜리 드라마들은 웹툰 IP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말씀 들어보면 웹툰 관련 해외 투자도 지금 활발한 거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마블 스튜디오처럼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MCU 마블 네, 시네마틱 네. 유니버스 같은 네. 거대 네. IP가 탄생할 수 있을까? 탄생을 이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 쪽으로 대표적인 컨텐츠 공급 업체인 Y랩 네. 같은 데나 네. 아니면은 유명한 네이버 웹툰 작가군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소속 작가군들이 분명히 다른 웹툰을 쓰는데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들이 공통된 세계관을 공유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MCU급으로 커질 수 있을까? 마블급으로 커질 수 있을까는 이제 아직은 물음표가 달려 있지만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Y랩도 그렇고 뭐 박태준 만화회사 이런 쪽도 소속 작가군들이 되게 비슷한 세계관들을 큰 틀의 세계관을 공유한 상태에서 개별 웹툰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MCU 같은 세계관이 장기적으로는 형성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투자 단계죠. 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부분은. 들으시는 분들 두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웹툰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네. 생각. 네. 또 하나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네네. 웹툰 IP를 내가 가지려면 아. 어떻게 진입 장벽을 뚫어야 될까? 뭐 네. 이런 거요. 좀 대답해 일단은 주신다면요. 이제 쉬운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웹툰 관련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웹툰
웹툰 관련 종목들은 플랫폼사보다는 컨텐츠 공급 업체가 좋습니다. 네.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급이 아니면 이게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네. B2C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뭐 키다리 스튜디오나 MBT나 이런 기업들은 그 어떤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만 하시고 네. 컨텐츠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와이랩이나 DNC 미디어 네, 네. 각각 네이버 카카오 향인데 네. 이런 컨텐츠 공급 업체들을 중심으로 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고 그림을 매우 잘 그린다. 내가 IP를 가져보겠다. 네.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러면 네. 이제 네이버 베스트 도전이라고 꼭 이제 네이버랑 정식 계약을 맺은 작가가 아니더라도 네. 조금 더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자기 웹툰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늘 열려 있는 거죠. 늘 열려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스크리닝은 통과를 하셔야 될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네이버 베스트 도전. 그래서 베스트 도전에서 유저들의 그 독자들의 좋은 피드백을 얻어서 정식 그 연재로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이버 배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네. 예, 베스트 도전 쪽에 이제 웹툰을 한번 출품해 보시는 것을 예,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낙서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네. 엉뚱한 공상만 하냐라고 부모님들께서 그러실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었지만 네, 이제는 지금은 이제 전문직급에 예,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문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그래요. 그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네네.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